네, 실제 예를 보시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기 너무 몰입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만 진료하는 백산동물병원의 김명출 원장입니다. 저는 사실 병원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건강검진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검진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가 고양이 동물병원의 고양이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건강검진 센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되게 멋쩍게 웃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텝 중에 섭외한 저희 병원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김근영 간호사님이십니다. 아, 네. 오늘 보호자 역할 잘 수행해 주실 걸로 믿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고양이도, 네. 저희 동물병원의 이영수 원장님 고양이 하이디입니다. 종은 렉돌이고 아이는 아직 청장년 나이, 아직 어디 아픈 데가 특별히 있지는 않는데 혹시 집에서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구석구석 아이 상태 신체 검사할 때 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처음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대기하는 별도의 건강검진 센터 대기실입니다. 이런 대기실을 준비한 이유는 고양이들이 기본적으로 그쵸, 아시죠? 예민하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락하고 조용한 공간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쵸, 사람도 건강검진 하면은 밥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배가 고픈 것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이디는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하시게 되면 먼저 아이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집에 밥그릇, 물그릇이 몇 개 있는지, 사료는 어떤 걸 먹는지, 심지어는 평소에 똥은 예쁘게 노는지도 골라서 나중에 이제 상담하는데 자료로 이용되게 됩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평소 생활 습관에서 놓치는 부분은 집에 물그릇 개수가 항상 한 마리면 한 개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고양이들 가뜩이나 물 먹는 양이 항상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꿀팁 드리자면 생활하는 여러 공간에 물그릇을 다양하게 두시는 게 좋다. 근데 다양한 물그릇은 뭐냐? 같은 브랜드, 귀찮으니까 같은 거 다 이렇게 동일 브랜드로 하지 마시고 어떤 애는 되게 넓은 거, 어떤 애는 좀 좁다랗고 깊은 거, 그래서 각각 다양한 형태의 물그릇을 다양한 공간에 좀 놔주시면 애들이 평소에 물을 좀 더 먹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꿀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저 보호자 대역의 스태프분이 지금 추진 차트 다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이제 작성이 다 되게 되시면 본인이 어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지, 기본적인 연령대별 필수 검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평소에 조금 뛰어놀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요, 또는 운동을 하면 금방 지쳐요, 이런 등의 기타 등등의 어떤 특정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검사를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아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기실이 아닌, 네, 이쪽으로 오시죠. 바로 상담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담실 기본적으로 조명이 이렇게 밝지 않고요. 평소에는 아이들이 안락한 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도를 낮춘 상황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 촬영 중이기 때문에 저의 어둡고 칙칙한 얼굴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밝은 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에 워낙 자주 뵙는 분인데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좀 새롭네요. 네.
애기 이름이 하이디네요. 네, 아예. 하이디. 지금 같이 태어나신 지 3년 정도 되셨죠? 잠시만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제가 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가 좀 더 아플 수 있는 취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드립니다. 물론 뭐 그거에 따라서 아이를 기르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평소에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약간 가정의학과 같지 않나요? 건강검진 언제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려면 고양이의 성장과 노화 속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성장기가 끝나는 건 보통 20살에서 25살 20세에서 25세 정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은 1세에서 1년 반 정도가 성장기로 봅니다. 그러면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한 20살 정도가 되죠. 그래서 처음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아이의 대부분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뭔가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고요. 또한 특정 품종의 아이들은 유전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더 성장하기 전에 미리 유전질환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시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조심해서 아이를 길러야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1살쯤 됐을 때 첫 번째 건강검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로도 1년 단위로 아이 건강검진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연령대별에 맞춰서 아이가 좀 잘 발생하는 질환들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시면 연령대별에 맞춰서 검사하시고 또 아이가 어떠한 증상이 조금 더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검사는 추가 검사로 진행하시면 아이 건강 상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신체 검사, 아이 신체 검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아이 체중 체크 그리고 아이 심박 청진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좋은 이동장이네요. 밑뚜껑으로 열리는 이동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보릿 아이템인데요. 고양이들 진료 보실 때, 병원 왔을 때 제일 좋은 거. 꼭 이동장은 위로 열리는 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은 상태에서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네, 하이디입니다. 눈이 너무 예쁘죠? 어이구. 네, 그러면 하이디 조금 보자. 오, 보시면 하이디 아빠가 치과센터 하시는데 앞니가 별로 없네요. 야, 하이디 너 앞니 더 어디 갔냐? 그래도 치아 상태는 역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위에서 한 번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위에서? 네. 자, 보십시오. 잠깐만. 보십시오. 제가 항상 가장 많이 또 이야기하는 게 고양이 비만에 대한 건데요. 하이디 지금 바디 쉐입을 보면 어느 정도의 비만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이들 특히 비만이 있는 경우에 사람으로 치면 성인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네, 비만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거 제가 꿀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청진하고 긴장했는데요, 하이디. 그렇게 긴장했어? 다음은 하이디가 실제로 체중을 얼마나 감량을 해야 될지 알려면 지금 체중을 좀 알아야겠죠? 네. 자, 여기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할 수 있어, 들어가. 네, 제가 직접 넣겠습니다. 방금 시간상. 네, 보시게 되면 아래 체중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동장에 들어.
박스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 체중은 6.1kg 정도. 6.1kg 정도. 지금 하이디 체형이면 비만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체중은 한 10% 정도, 한 600g 정도 감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관리는 일주일에 한 체중 대비 1%에서 2% 정도 감량하시면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정말 눈물만큼, 개미 눈물만큼 먹는데 항상 살이 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조금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평소에 먹어야 되는 양보다도 아이가 조금 더 많이 먹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체중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사료 급여량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배고파하는 경우에는 마른 간식이나 건사료를 더 주시는 것보다는 습식 사료를 주시는 게 배가 차는 것 대비로 칼로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아이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됩니다. 하이디, 다 들었어? 지금부터는 아이들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안에서 제가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저 문 너머의 공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 조그만한 틈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아이들 건강검진하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검사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예를 보시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른 아이들 막 검사하다가 소리 지르거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소리가 들리면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 하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뭐 되게 막 힘들 만한 그런 이렇게 아픈 상황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기 너무 몰입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이디 실제 검사하는 이제 이동을 할 건데요. 이동할 때는 보호자분이 바로 스텝으로 변신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아이는 이동장으로 이동을 할게요.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네, 건강검진실을 나온 하이디. 원래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고요. 먼저 엑스레이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엑스레이실로 이동할게요. 네,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오게 되는 장소는 엑스레이실입니다. 이 공간이 엑스레이실이고, 여기서 아이들 기본적으로 가슴 사진과 배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영쌤, 촬영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한 분 더 오셔야 되는데. 엑스레이는 혼자서 못 찍으니까. 자, 엑스레이 그냥 포즈만 한번 취할게요. 기본 가슴 엑스레이 찍는 사진 하나. 포즈 한번. 네.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눕는 게 싫어가지고 소리를 되게 크게 지르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하이디는 일단 착하네요. 엑스레이 사진은 왜 찍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엑스레이 사진을 저희가 흉부와 복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흉부 사진에서는 저희 흉부에 뭐가 있죠? 폐, 기관, 기관지, 그리고 심장, 이런 장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장기들의 형태, 모양에 대해서 정상 여부를, 또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복강 내에 있는 여러 장기들, 그리고 척추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여기서 체열을 하고요. 체열이 마무리가 되면 건강검진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잠깐 오시기 전에 초음파실에 너무 예쁜 영상과들 계시다고 놀라시면 안 되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네.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희 백산에서 실력만큼이나 또 외모가 대단하신 저희 이연애 영상과장님. 여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백산동물병원 영상과장 이연혜입니다. 네, 영상과장님은 일단은 일반적인 저 같은 일반 수의사랑은 좀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 전공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수의사가 된다는 거는 그 대학교, 수의대 학교를 졸업을 하면 바로 수의사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 병원에 계시는 영상과장님처럼 추가적으로 대학교에서 영상의학을 2년 동안 추가 전공을 해야만 네, 이런 전공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모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백산동물병원 영상과장 이연혜입니다. 영상 전공 혹은 영상 전문 수의사라는 것은 일단 수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 통상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수련 기간을 거쳐야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엑스레이 판독, 그리고 초음파 스캔, 그리고 CT와 MRI 영상 판독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전문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판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음파 기계는 사람에서 쓰는 장비와 동일한 장비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서 이제 어린이들, 소아에서 쓰는 그런 장비와 동일한 장비입니다. 가격은 한 7천만 원 정도 하고요. 엄청 비싸네요. 아 진짜. 근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다 살려서 쓰면 없어 보이는 이런 것까지 살려서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사람은 본인이 이제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하지만 동물은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나 아니면 초음파 이런 검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네,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아이들 초음파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영상과장님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초음파실입니다. 초음파실은 동물병원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외부 소음에 조금 더 단절된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음파 판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부에 빛이 완전히 차단된 창문이 없고, 그리고 문을 닫으면 완전한 암실이 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초음파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야 될 일은 바로 제모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초음파라는 장비가 공기가 있으면 투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털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보통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부감을 가지는 과정인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할 부위에 털을 조금 밀고요. 털을 밀고 나서 물을 조금 뿌리고 젤을 묻힌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불을 끄나요? 네, 지금부터 이제 불을 꺼야 돼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줘,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고양이들은 신장 질환이 많아서 신장을 초음파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양이는 신장 피질과 수질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서 피질의 에코가 조금 더 상승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신부전을 가진 고양이에서 이런 초음파적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플러, 칼라 도플러라고 하는 혈관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초음파를 봐서
신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경색이 있는지, 혹은 종양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곳은 저희 병원의 임상병리실입니다. 아까 저희가 체열했던 혈액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아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저희 혈액 검사 장비들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최상급의 장비들을 통해서 아이 혈액 상태를 분석을 하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채취했던 그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검사 가지수에 따라서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 40분까지도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체열했던 시료는 그 용도에 맞게 튜브에 담겨서 이렇게 롤링기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검사가 종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장비에 뜨게 됩니다. 검사 완료가 된 이 결과를 보고 저는 보호자분께 아이가 건강합니다, 또는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어디가 아파서 하는 검진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증상 없이 잘 먹고 잘 생활을 할 때 와서 어디 앞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고양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신장 쪽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가 꽤 많습니다. 고양이들은 신장이 50% 이상 망가지더라도 겉으로는 아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또는 오늘처럼 영상 검사까지 진행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너무 많이 증상이 진행이 돼서 사실 특별한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신장에 대한 부분, 건강검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뭔가 조기에 진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로써 건강검진 필수 검사에서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혈액 채취, 그리고 초음파 검사까지 검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빨리 검사를 진행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최소화로 받으면서 아이의 정보, 건강 정보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느냐가 저희 건강검진 센터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검사가 다 끝났으니까 아이는 혈액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강검진실 대기실에서 좀 기다리게 될 거고,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제가 보호자와 아이 상태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잘 보셨나요? 건강검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다들 아시죠? 그쵸?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어떤 우리가 몸이 나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이가 어딘가 아팠을 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보다는 주기적인, 저는 아이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 단위의 건강검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고양이들은 아픈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숨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특히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미리 어떻게 아이를 기르는 게 좋은지 설명도 들으시고, 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또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게 있다면 일찍 준비해서 아이와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수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